이렇게 좀 뭔가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정한 상한선이 35층이라는 거예요. 뉴욕 같은 경우는 그게 14층이에요. 왜 자꾸 외국과 우리나라를 똑같이 생각해? 왜 우리는 전통과 철학이 없는 도시로 만들려고 해요, 서울을. 서울도 이제는 나름의 전통과 철학을 아파트를 가져야 하는 전통적으로 거예요. 지어. 전통적으로 쭉. 그거 전통. 건물의 높이는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높은데 더 많이 높아진 거죠. 그 결과로 한국은 현재 50층 이상 이 주거용 초고층 건물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보유한 이미 많이 갖고 있대요. 예,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아파트 높이를 놓고 보이는 이 규제와 완화는 언제나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 없는 타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두 분 맛있는 한마디 해주시죠. 길쭉한 콩나물 맛있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늘리지 마세요. 회사 식당에서 먹는 밥을 뭐라고 하시죠? 구내식당, 그렇지. 구내식당 밥. 네. 구내식당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금방 꺼져. 구내식당의 밥의 특징이 먹으면 금방 꺼져. 맞아요. 왜냐? 네. 왜냐? 많이 못 먹어서 그래요. 아니, 주던데. 35층으로도 배가 고파요. 많이 못 먹어서 그래. 35층으로도 내 배가 배를 고파요. 부리려면 아이고. 좀 줘. 아이고. 이제 서울시에서 5년마다 도시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 말 2030 플랜이 종료되었고 이제 종료되고 이제 2040년 2040 계획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입안을 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서울 플랜 2030은 일반 주거 지역의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30층도 아니고 40층도 아니고 35층. 양지열 변호사, 왜 서울시는 35층으로 규제한 거죠? 이게 그냥 막 정한 건 아니고요. 뭐 전문가분들도 있고 또 뭐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35층이면 높이로 따지면 100에서 120m 네, 상당히 높이라고 높죠. 합니다. 네. 이게 남산 송월길 정도 높이라고 아, 하는데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답답하죠. 다른 분들이 거의 담장에 갇혀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미관과 어떤 그런 편의성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은 게 35층입니다. 네. 아까 8층 사신다고 그랬죠? 네. 21층 사신다고 네. 그래요. 뭐 사람마다 선호하는 층수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호하는 층수를 뭐 로얄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뭐 14층 아파트짜리였으면 이제 8층 정도가 로얄층 그렇죠. 예,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높아질수록 로얄층도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몇 층이 로얄층? 이제는 워낙 층수가 높아져서요. 한 층이 아니라 뭐 한 10층, 예를 들면 한 30층, 층부터 몇 35층이다. 그러면 뭐 한 10층에서 뭐 25층까지는 쫙 로얄층 아닌가요? 근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1층이랑 저 위에 꼭대기층 가격이 제일 낮았어요. 그렇죠. 맨 위가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이제 다 필로티에 해가지고 특히 이제 층간소음 걱정하시는 분들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1층을 선호하고요. 또 꼭대기층이 층간소음도 없고 또 뷰 좋다 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무슨 로얄층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좀 희박해졌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로얄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높은 데를 선호하는 그런 생각들은 여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이제 펜옵티콘, 제레미 벤담이 원래 영국 철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유명해진 건 미셸 푸코가 응용을 하면서 원래 이제 원형 감시탑으로 해서 높은 데서 유식하다. 막 모르는 저 연구가 많아. 철학과 나왔어요. 네. 작가야 작가. 이렇게 원형 감시탑으로 밑에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사실 이제 권력 체계를 비판하는 그런 데서 나온 용어긴 한데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으면 왠지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고층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35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35층에 이제 로얄층이라고 구분되는 게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돼요. 뭐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35층이면은 엘리베이터가 보통 한 17층 정도 서 있어요. 왜냐면 위아래로 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17층에 한 두 개가 서 있다고요. 아. 17층, 16, 17, 18층 요 사이가 로얄층 아니고 왜냐면 편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요? 아니 그런 아파트에는 16, 17, 18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스마트 엘리베이터잖아요. 아, 사람들 그래요? 이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1층 있으면 그렇구나.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구나. 17층이 로얄층으로 좀 생각이 되고 야, 좀 그런 접근도 가능해요. 또 하나는 한 4층 정도가 어떨까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나무가 탁 올라와서 집에 맞아, 잘 맞아. 서야지 한 4층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21층 살기 전에 6층에 살았는데 딱 그랬어요. 나무가? 진짜 딱 나무가 바로 이렇게 밑에서 쫙 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초록색 바다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 역시 표현이 좋으시네요. 작가니까요. 작가입니다. 그 정도 초록색 바다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 그랬어요. 책을 못 써서 그렇지. 네. 그래서 한 4층 정도가 걸어 올라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제 아파트 높이 관리 기준을 이제 만드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한데요. 바로 서울의 핵심, 아까 뭐 경관 말씀하셨잖아요. 경관 자산이 한강, 또 이제 서울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산들하고 구릉지 등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무분별한 이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서울다운 도시 경관의 정체성, 또 경쟁력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제한을. 하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일괄적인 규제가 오히려 도시 경관을 망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높이를 딱 제한해 보니까 그게 더 도시 경관 맞추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딱 그 의견이에요. 네. 그 일괄적으로 다 꼭 35층까지는 괜찮고 36층은 안 되는 거야? 35층까지는 경관이 딱 좋지만 37층은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너무 일률적이다. 지역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서는 여기 집값이 높잖아요. 그 이유는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높게 하나 쫙 지어주는 거예요. 쫙 네. 지어주고 쫙 지어주고 물론 쫙쫙쫙 지으면 안 돼. 쫙 짓고 이만큼 떨어져서 또 쫙 하나 짓고 나머지 공원으로 좀 쫙 하고 그러면 어쨌든 세대수가 더 많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공성으로 임대도 좀 쫙 하고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임방글 변호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올려주는 납니다. 뭐 키 큰 거는 그냥 신랑한테 바라시고요. 꼭 건물까지 키가 그렇게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많은 사람이 살게 해주자 그러니까 이거죠. 그거는요 사실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높이 세우면 사람들이 더 편해질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고층 아파트 많이 지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또 도시 기본적으로 경관이나 이 밀도 이런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유럽 도시들 다니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파리도 그랬었고 뭐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아니면 또 체코 프라하 같은 데 가면 몇백 년 된 건물들 절대 맞아요. 못 예, 터물게 네, 합니다. 네, 네. 그대로 유지를 시켜요. 내부는 바꿀 수 있게 하더라도 불편해서 계단을 올라가도 이 도시 경관이나 이 밀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자산의 하나거든요. 이거 삐죽삐죽해지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 머리 뭐 봉구도 안 바른 것처럼. 아니 외국과 우리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지어진 이 것들이 다 뭐 70년대 아까 뭐 최초도 1930년대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지금 건물들이 다 우리가 막 산업화하면서 그냥 후다다닥 뚝딱뚝딱 지은 것들이잖아요. 어떤 뭔가 철학이나 뭐 이런 전통이 담겨있기보다는 외국과 달리 그런 거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뭔가 이게 우리가 이제 기반성 딱 다져졌잖아요. 그럼 이런 찰나에 이 지역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예쁘게 한번 쫙 올려주자. 이렇게 쫙 올려주자. 그리고 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쫙쫙쫙이 아니고 쫙 여기 또 떨어뜨려서 쫙 떨어뜨려서 쫙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녹지 좀- 공간으로 쫙.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35층 하지 말고 그렇지. 어디는 조금 낮고 제 말은 살짝 올리고 35층 규제를 풀어서 전부 다 80층짜리로만 이거 아니에요. 35층짜리도 짓고 우리가 봤더니 야 여기는 한 50층까지는 괜찮겠다. 그럼 50층 해주고 야 여기는 이미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50층까지 하면 너만 삐쭉 올라간다. 너는 한 30층까지만 하자. 이렇게 좀 뭔가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35층 규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반포동의 한 아파트는 38층짜리가 있어요. 네, 반포동 왜 이거 왜 그런 거지? 이거 특혜 줬나? 왜 그런 마크로 거예요? 리버파크가 네, 네. 38층인데요. 네네. 사실 이거 오세훈 시장 시절에 갑작스럽게 50층으로 기준을 올렸어요. 그래서 네. 50층으로 짓겠나라고 했는데 실제 인허가가 날 때는 박원순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 사이에. 50층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 50층까지 날 줄 알고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화나지. 날벼락이잖아요. 날지. 그래서 타협을 한 게 38층이었던 겁니다. 그
하야발면 한 40몇 층 하지. 40 몇 층으로 삐죽해지면 안 된다니까 잡초처럼. 무서워. 네, 뭐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7분이야 이렇게. 내가 낮아서 그래요. 내가 낮아서. 네. 그런데 그 47층, 56층 있습니다. 네. 이건 문제 박원순 시장 전 얘기인데 이천동의 레미안 첼리투스인가? 거기는 56층이고요. 성수동 그 서울숲에 있는 트리마제는 47층이에요. 재건축 조합원들은요. 더 높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살고 싶은 거 맞습니다. 또 조망을 이유로 꼭 살아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고층 아파트 건립은 곧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 때문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다 주상복합 아니에요? 주상복합 지금 여기는 주상복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파트예요. 아니에요? 아파트인데 이렇게 오세훈때 이렇게 허가가 안 그런 되고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참 막기 어려운 거 하나가 좁은 땅에 이렇게 밀집해서 올라가기 때문이고 이거는 결코 나눠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새로 지은 올라가는 아파트들 평수만 넓어지지 결코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나눠가는 쪽으로 안 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계속 일단 올려보고. 우선 올려보고 안 되면 다시 35층으로 한번 풀면 안 내려간다니까. 지금 트리마제랑 첼리투스 56층 47층인데 어떻게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 때문에 경관이 해쳐졌나요? 해쳤나요? 불편해요. 아 그래요? 주변에서 볼 때는 쳐다보기 불편해요? 셀러스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주변에 네. 민원이 있느냐. 이게 35층이 아닌 47층, 46층, 네. 50몇 층 된 걸 보고 그 높이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이라든지 자연관광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내가 사는 데 불편이 있느냐고 좀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뭐 그런 얘기 별로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니 또 익숙해지니까 그런 것도 있죠. 아니 35층까지는 안 불편하고 37층이면 불편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회에서 그거를 얘기-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산 소월길 35층 높이 거기에 맞춘 거예요. 왜 남산 소월길 높이에 맞춰야 되죠? 거기를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그 거리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평탄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어디 공항 가서 이렇게 공항에서 쭉 내려갈 때 보면 도시들마다 경관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균형점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35층을 건 사람이 사는 사람이 사는 게 데 있어서 높이 올리면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미 과밀 지역인데 수도권은. 자, 두 분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이 아니시죠? 아니길 절대 바랍니다. 예, 서울시의 아이디어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한번 모아보죠. 도시미관도 챙기고 또 아파트 획일성도 벗어버릴 수 있는 서울시 2040 계획 방안.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죠? 여긴 무조건 쭉쭉이겠지? 네. 한번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35층 풀어요. 쭉쭉 뽑아줍니다. 쭉쭉. 맞다고 땡. 저는 공급만이 살 길이다. 궁금한 사실. 네. 저는 서울을 비롯한 우리 이제 전체 국가의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유 토지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유지가 많이 없어져서 공원 지역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은 유지를 시키고 특히 공원 지역 부분은 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올리고 면적을 더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올리고 면적을 그러니까-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 동을 없애요. 뭐 10개 동, 5개 동이다. 아, 그러니까 밀고 한쪽에 컴페이를 그런데 생각해 여기 민둥사이드 하나만 쭉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디자인을 해서 배를 그렇게 되면 더 도시미관화는 더 그럴까요?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 이제 수도 서울 K 방역, K 한류 뭐 이게 대한민국도 이제는 세계 함께 가야 되는데요.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쭉쭉 뽑은 걸 전통으로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쭉쭉 뽑은 그 게 되게 우리 있잖아요. 예쁘게 지으면 되지. 미래의 도시를 그리는 암울한 SF 영화를 보면 초고층엔 기와를 해 이렇게. 예, 그거 상하이 가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볼상사나워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